의대로 가는 문을 힘차게 열어줄 열려라 의문.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유정걸입니다. 의대 진학 열풍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의대에 보낼 수 있을까 하는 학부모님들의 바람과 기대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의과대학은 내신, 생활기록부, 수능 그리고 면접까지 챙겨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챙겨야 할 것들 본인 닥터TV 열려라 의문에서 하나씩 가이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고교학점제 전문가 또 진로 전문가인 박성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 인사 한번 드리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를 찾아서 고입을 준비하고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학생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다음 커리어의 박성훈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학교들마다 입시하는 데 도움이 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자, 선발을 하죠. 아무것도 안 써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박 대표 교회에서는 주무대는 서울이시지만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지역까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공부에 대한 열기가 가장 뜨거운 곳, 또 그곳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의대의 열풍 얼마나 뜨겁게 느끼고 계십니까? 그 현장에서 느끼는 의대의 열풍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의대 열풍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의대를 진학하는 친구들, 진학을 꿈꾸는 친구들, 의대를 의사가 되는 길을 진로로 설정하는 친구들에게 2025년 고교학점제는 내신 5등급 제도 네. 그리고 의대 지원 문제와 함께 자신의 꿈과 길을 살릴 수 있는 탐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대, 의사가 되는 길, 이 진로 진학과 관련해서 고교학점제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기의 어떠한 관심 분야 그리고 관심 분야 안에서 선택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과목들의 선택을 통해서 본인들의 진로와 바로 진학을 직결적으로 연계해서 반영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안에서 바로 고교학점제의 9등급 제도가 5등급 제도로 바뀌고 2028학년도부터 수능이 공통으로 바뀌는 이 모든 변화 가운데 의대 입시의 핵심은 고교학점제라는 제도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의대 진로와 관련해서 선택해야 될 어떤 그 위계, 그 선택해야 될 과목들, 사실은 그 공통 과목 이외에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등이 참 많잖아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의 수가 몇 개나 되나요? 230개가 넘는 부분으로 우리 교육부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많은 선택 과목 가운데 위계 과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위계 과목은 수학과 과학에만 존재를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물리 2를 듣고자 하면 물리 1을 꼭 수강해서 들어야 되는 부분도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위계 과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고교학점제 또 의과대학을 이제 진로로 진학의 방향으로 설정한 친구들에겐 어떤 과목을 주로 선택해서 듣는 게 유리할지 우리 학생과 부모님들은 그것에 관심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대학마다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라는 권장 과목의 개념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모든 의대가 통칭으로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같진 않고요. 조금씩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들이 다름을 확인해서 본인의 자녀가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 안에서의 그런 권장 과목들을 확인해서 준비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등에 있어서의 선택 과목들도 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과목들이 있습니까? 국어, 영어, 사회에서는 위계 과목은 없고요. 그렇죠. 거기 안에서 또 학교에서 지정한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들의 확인을 통해 학교별로 준비를 하는 의획과 전략이 가장 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대를 가는 친구들은
이른바 이과 학생들, 자연계열 학생들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수학이나 과학 중심으로 공부를 한다. 네, 네, 네. 뭐 생기부도 그렇고 교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들도 그렇게 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회를 통해서 사회교과를 통해서 의과대학의 생기부 또 진로활동 안 되는 겁니까? 아니요, 가능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준비하는 단계가 어려운 거지. 의예과의 진학을 경험해 본 모든 교사 선생님들은 아마 인정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그 국어 선택 과목 중에 융합 선택 과목이었나요? 진로 선택 과목이 주제 탐구 독서라는 선택 과목이 맞습니다.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과목이 굉장히 진로 선택 과목인 주제 탐구 독서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중심 주제를 잡고 다양한 독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 보통 이제 그 국어 교과라고 한다면 사실은 국어 교과는 도구적 성격이 강한 과목이잖아요. 네. 이 말은 국어라는 과목이 교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과를 잘하게 하는 근본이자 그것 자체가 공부라는 거죠. 진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동아리 등과도 연계해서 독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것들은 주제 탐구 독서, 주제 탐구 보고서의 기반이 된다는 거죠. 정말로 내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꿈꾸어야 될 것 혹은 경험해야 될 것들을 주제 탐구 독서라는 진로 선택 과목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데 이것이 교과와 교과 간의 통합이라든가 교과와 비교과의 통합을 이끌어내더라고요. 맞습니다. 고교학점제나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의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런 주제 탐구 독서라는 부분이 왜 가장 중요하냐면 과연 이 학생이 의학 계열 안에서 교과적 성적의 우수함은 있으나 사고적 확장 능력까지도 있느냐, 심화 탐구적 능력까지 있느냐, 그런 아이들이 의학 계열로 왔을 때 실질적 의학 계열 안에 우리가 원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이다, 이런 정의가 될 텐데요. 이런 정의를 위해서 객관적 자료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주제 탐구 독서가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위해서 우리 박주성 대표께서 이과대학을 선택하는 친구들에게 뭐 국어나 영어에서도 어떤 식의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정말 꿀팁 같습니다.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국어에서는 언어 매체라는 부분으로 선택을 좀 해서 듣는 경향이 있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도 영어 1, 2 이후에는 영어 독해와 작문 그리고 영어 회화를 추천 과목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진행을 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에는 과목의 이름들이 몇 개가 바뀌기 때문에 그때 이름들의 바뀐 부분들을 확인하며 또 선택하는 부분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이과 학생들, 자연계 학생들이 사회교과와 관련돼서는 사실 눈길도 주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과 윤리라든가 윤리와 사상 같은 것들이 이과대학을 지망하는 친구에게도 추천 과목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추천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사에게 꼭 필요한 역량 중 하나가 바로 인성에 대한 윤리적 관점의 핵심 역량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지망생이라고 해서 수학과 과학에만 몰입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문과 학생들, 인문계열 학생들의 트랙이었던 생활과 윤리를 통해서도 충분히 의대 진로 활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조금 더 이제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생기부가 좀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뭐 어쨌든 의대를 가는 데 있어서 국영수 과학활동 교과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는 말을 거듭하는 일은 좀 불필요한 말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고정값으로 둔다고 한다면 게다가 이제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제의 참여를 학생들 학습자의 참여를 중시한다고 할 때 학생의 주도적 능력, 학생의 선택 능력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때 교과 활동이라든가 수행 평가 혹은 세특과 연계된 진로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어떻게 해야 의대 진로와 관련된 수행 평가, 세특, 진로 활동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는 아이들의 성적적 변별력이 굉장히 낮아지고 수능도 공통으로 바뀌면서 수능 자체만으로의 변별력도 낮아지는 이때에 내 아이의 우수한 변별력을 그러면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했을 때의 핵심은 바로 학생부의 관리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수행평가나 세트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고 써져 있는 이 기록되는 사항을 누가 써주느냐도 처음에 다들 알겠지만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갈 때 교과목 선생님이 써주는 항목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우수함을 국어 선생님이 보고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의 통합과학이든 아니면 물화생지 선생님이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다른 학생들과의 우수함이 써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써 있느냐가 존재하려면 쓸만한 활동들을 학생들이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특목 자사 외고와 일반고의 비교를 잠깐 거론하게 되면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했을 때 특목 외고 자사고 등에서는 학교 안에서 이런 학생부들에 대한 관리를 위한 과제, 수행평가가 일반 고등학교보다 훨씬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학생부에 채워지거나 학생부가 조금 더 탄탄한 관리를 통해서 이 아이의 진로 계획, 관심 분야 계열에 따른 여러 활동들이 기록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진로 활동의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진로 역량 검사를 한다, 진로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한다, 혹은 진로 진학 부수 체험 등을 한다, 혹은 뭐 대학 계열 탐색 검사를 한다. 이것들을 뭐라고 할까요? 좀 매우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까지 이거 다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에서는 보다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요즘 최근에는 뭐 이제 일반 인문계고등학교에서도 학습자들의 진로 탐색을 위해서 선배들을 초청해서 명사 초청 특강 이런 거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시간에 휴식을 취하거나 수면을 취하죠. 네. 그런데 끝나고 나면 그 진로 활동 관련된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휴식했고 수면을 취했던 아이들은 그 명사초청 특강 진로와 관련된 정말 그 좋은 팁이 될 만한 이 정보들을 놓치는데, 그것들이 그 활동의 생기부에 기록이 될 수 있다, 기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그 특강을 들을 때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천착을 하고 그걸 기록으로 남겨두었다가 교사에게 제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생기부 항목이 9개 항목, 그러니까 9개 항목 중에 진로 활동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따로 있는 거죠. 네. 그럼 생기부에서 말한 진로 활동은 네. 어떤 것들이고, 대체 학교에서 진행된 활동, 앞서서 제가 말씀을 살짝 언급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진로 활동은 통상 모든 고등학교에서 교육 체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로 활동에 기록되는 게 양극적으로 나눠지는데요. 수동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었음. 이렇게 기록되는 A 파트라고 표현을 하면 이런 친구가 있고요. B 파트라고 하는 좀 적극적인 친구들은 자기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활동들을 했다는 활동 위주로 기록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서의 또 핵심은 바로 이 친구가 하고자 하는 분명한 어떠한 방향성이 있는가, 그거에 계열이 있고 그게 진로 활동 가운데 녹아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 척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기부 분명히 진로 활동이라는 항목은 있는 것인데,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진로 탐색은, 나의 진로와 관련된 역량은 진로 활동란에만 기재되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저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율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진로와 관련된 본인의 스스로의 여러 활동들을 동시에 기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주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학교에서 진행하는 진로활동, 공통의 진로활동 이외에 개인의 진로와 관련된 탐색 그리고 노력 등은 생기부의 다양한 항목 등에 기재되죠. 그러면 대학은 그것을 진로 역량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뭐 세특이라든가 행특이라든가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진로 역량은 길러낼 수 있다. 그래서 진로 역량을 기르는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특목고 자사고 이슈가 굉장히 강해지는 맞습니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의대 증원 문제도 거기에 또 물 붙이는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일반고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진로활동과 관련해서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이 궁금할 것 같아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선은 일반고를 가는 게 의대를 갈 때 불리하냐라는 부분에 먼저 답을 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특목 자사고에서의 의대 준비하는 전략 안에서 학교 안의 프로세스나 시스템 자체가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은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특목 자사고나 일반고 안에서 어떤 것들이 같고 어떤 것들이 다르냐 했을 때 같은 거는 그 진로에 대한 많은 고민과 아까 말씀하셨던 학생부에 기록해야 되는 적극적 참여는 특목 자사고든 일반고든 똑같이 관리가 잘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은 학교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선배들이 실제 레퍼런스의 사례를 가지고 간 경험들이 있기에 후배들에게 공유할 수 있느냐가 많고 적음 정도가 좀 다른 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 대표님께서는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아이들이 있는 지역에서 정말 많이 부대끼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그것도 같습니다. 뭐 전국의 아이들도 많이 만나고 계시는데 네. 우리 박 대표께서 추천해 주시는 의대 진로 활동 혹은 아이템 네. 혹은 기획 이런 것 좀 우리 열렬 의문 시청자들에게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은 현재는 고교 대학 연계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참여할 만한 것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부터가 시작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초입에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저희 좀 했던 부분이 원하는 대학들을 미리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선정한 이후에 그 대학의 특징들을 파악하여서 그 대학에 어떤 교수님이 있으며 그 교수님들 중에서 본인이 유난히 더 교수님 안에서 배우고 싶은 분야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학교 안에는 어떤 그 학과 동아리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학과 동아리를 바탕으로 또 그 학교는 어떤 봉사활동들을 주로 하는지 등등을 가지고 비슷한 것들을 고등학교 때 자율 동아리나 또는 UCC 같은 것들을 촬영하면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관심 분야를 쌓아 나가서 그것들을 학생부에 반영하며 말씀해 주신 대로 교과와 또는 이 부분들이 창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녹아낼 수 있는 것들을 제출해서 녹아내는 거야말로 사실 숨겨진 팁이자 누구나 알 수 있는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서나 심화 탐구 등에서도 그 의과대학 관련된 진로 활동이 가능할지. 그럼요. 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자기가 정말 왜 의사가 되고 싶은지 자기가 의사가 돼서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막연함으로 시작하든 아니면 주변의 권유로 시작하든 시작이 됐을 텐데 그거에 대한 구체화를 독서의 심화 독서나 독서를 통한 심화 탐구만큼 구체화시키기에 좋은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이제 의과대학을 꿈꾸는 친구들이 많이 선택해서 읽는 책들 중에 이제 대체로 수학과학 라인과 이제 의대, 의학, 의술이 붙은 책들을 많이 보는데 어떻게 활용됩니까? 일반적으로 감기 감염의 속도나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과 이어서 과연 그런 부분들을 수치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은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을 적용했을 때 의학과 안에서도 그런 독서들을 본인이 관심 분야로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기의 감염 속도라든가 혹은 세균 개체 성장 곡선 맞습니다. 심지어 요즘 수학 도구 지오브라 같은 것들도 활용을 해서 네. 탐구 보수를 쓰게 되는 경우도 맞습니다. 있죠. 같은 책에서는 또 그 심장에서 피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들도 미적분으로 풀 수 있다 해서 독서는 굉장히 진로 활동에 유용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의대뿐만이 아니고 경영이나 경제에서도 확률과 통계라는 부분에서 선거제도라는 부분의 이슈로 접근했을 때 수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는 선거제도에 또 다양함이 있는데 세 가지 중에서 확률과 통계처럼 어떤 선거제도를 통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것처럼 의예과든 어떤 과든 독서만큼의 이 친구의 관심 분야를 이어서 풀어나가는 부분에 어떠한 그 심화적인 탐구를 또 풀어나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현장에 계시니까 수학이 필요한 순간 역시 이제 의대 진학하는 맞습니다. 자연계열 애들이 많이 선택한 책인데 어쨌든 그런 탐구 역량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말을 하거나 보고서를 써서 제출하거나 심지어 PPT를 만들거나 UCC도 만들어서 그럼요. 제출하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학교에서 뭐 PPT 만드는 법, UCC 제작하는 방법 뭐 이런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주는 학교가 거의 없다고 사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그만큼 얼마나 적극적이냐,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법들이 유튜브에도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를 알아보고 클릭하는 학생이 그렇기에 위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네, PPT를 잘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뭐 템플릿도 많이 네, 네. 특정 사이트에 가면 공개되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 좀 알았으면 좋겠고 제가 이거 좀 밑에 댓글로도 좀 알아드리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튼 독서가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 다음 방송은 독서를 한번 소재로 삼아 보려고 그래요. 너무 좋은 것 이 같습니다. 한 학기 한 권으로 생기부의 모든 항목을 채울 수 있는 그야말로 꿀팁을 대방출합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도 현장에 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즉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게 되는 독서, 주요 탐구 보고서, 발표, UCC 등은 고등학생이 되어서 그걸 쇼타임 네. 하는 것 같고요. 네, 네. 중학생 때는 그걸 잘하기 위해 맞습니다. 노력하는 시간으로 좀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저는 선행이라는 표현을 사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과에서 대한민국 교육 안에서의 선행은 필수 불가결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교과적인 선행을 한다는 건 아이들이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을 배울지를 미리 한번 검토하고 그것들을 먼저 한번 습득해보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 지금 중학교의 아이들이 필요한 건 좀 전에 우리 유정골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고등학교 때 필요한 UCC, PPT 제작, 관심 분야에 대한 독서를 읽고 정리하는 연습 등을 중학교 때 미리 선행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지적인 관점의 형성이 중요하고요. 그러면 어디까지의 본인의 관심도가 개입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까지가 중학교 때 설정되는 게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진로 진학 전문가이십니다. 열렬 의문에서는 큰 의사가 되는 길도 좀 안내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로 진학 전문가로서 큰 의사가 되길 꿈꾸는 친구들에게 의대가는 최선의 방법, 최고 방법.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이라는 방법보다는 가장 전공법에 해당하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정말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의 의사가 될 것인가부터 잘 정립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저희 유정골 대표님이랑 사석에서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실제 교육하는 친구들에게 어떤 질문이냐면 국경 없는 의사로서 그렇게 총탄이 날아오는 현장에 너는 어떠한 마음가짐의 의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발표해 보라고 하는 그런 수업을 실제 진행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었었거든요. 그 이후에 제가 현장에서도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바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진 의사가 될지부터의 시작점, 그게 가장 중요한, 가장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전공법적인 의사가 좋은 의사, 큰 의사가 되는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학생과 부모님들이 고맙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입시 전문가 또 진로 진학 전문가 고교학점제 전문가인 박성훈 대표님과 함께 고교학점제 시대에서의 의대 가는 생기부 진로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드렸고요. 근데 참 챙겨야 할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열렬한 의문에서 그 정말 구체적인 방법, 정말 실질적인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권의 책으로 생기부를 옳게 하는 프로그램 우리 다음 방송에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채널 고정 그리고 우리 방송 시간 알림 설정해 주시고 꼭 시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